안녕하세요. 조아진입니다. 저는 아마존 셀러고요. 빚내가지고 아마존에 물건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거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임라인을 치면 한 달 정도 됐는데 준비나 이런 것들은 1년 걸렸고 스토리를 듣고 싶으면은 이전 영상을 좀 봐주시고 한 달쯤 됐는데 매출이 어떤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번 주까지 한 3주차 매출 보여드렸고 오늘은 일주일치 더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매주 좀 업데이트를 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오락가락했지만 그래도 최고 매출을 찍었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번 주에 보여드린 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낙폭이 커가지고 마음이 아팠다 이런 얘기 한 거 보니까 이때쯤인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것까지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올라갔던 거 안 보여드렸나? 여튼 내려갔다가 한번 올라갔어요. 그래서 258에 찍고 내려갔다가 마음이 아팠는데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300 넘나 했는데 300 못 넘었고, 그러다가 너무 좋았는데 다음날 팍 떨어집니다. 130불. 그러고 좀 올라갔다가 다시 훅 떨어집니다. 이때 약간 막 하나 그 허니문 기간이라고 있거든요. 그 좀 아마존 이제 막 물건 도착하면은 좀 잘 팔리게 도와주는 거 있는데 이때 끝났나 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저께 최고 매출 찍었습니다. 380달러. 그리고 오늘은 지금 진행 중이고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기록을 좀 해보면 총 제가 4개의 제품 런칭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 저 말씀드렸잖아요. 공장에 MOB가 있었다. 그래서 그 최소 금액 기준을 맞춰야 되는데 주문할 때 좀 콧대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 MOB가 10,000불이었거든요. 이거를 제품 하나로 맞추려니까 MOQ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MOQ라는 말을 못 올 수 있으니까 일단 한번 짚고 가자. MOB라는 말이 있고 MOQ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미니멈 오브 밸류 이런 뜻이고, 이게 미니멈 오브 퀀티티 이런 뜻입니다. 이 위에 게 최소 주문 금액이고 요게 최소 주문 수량입니다. 그러니까 공장 이런 거예요. 살 거면 이 정도는 사줘야 우리가 팔아, 남는 게 있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 맞춰줘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래 조건 같은 건데 이런 건 협상 가능한 영역입니다. 근데 보통 MOQ 1000개 이렇게 부릅니다. 가격마다 다르고 다 천차만별인데 MOQ 1000개 제품 하나당, 이게 도매나 이런 데 가면은 이렇게 카톤 단위로 해가지고 30개 40개 이렇게 도매로 파는 데는 낮아지는데, 보통 공장은 자기네들이 직접 만드니까 MOQ 1000개를 부릅니다. 이게 기본이고 2000개 부르는 데도 있고, 너무 단가가 낮거나 이러면 여튼 그렇고. 근데 내가 했던 공장은 MOV가 10,000불. 만 맞죠? 4개. 그러니까 이게 제품 하나만 하면은 거의 MOQ가 어마어마했습니다. 6,000개는 좀 에반가. 4,000개, 5,000개를 하니까 내가 뭐가 잘 풀릴지 전혀 모르는데 4,000개, 5,000개를 어떻게 해요 처음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협상을 했죠. 쪼개줘라. 얘네들이 처음에 MOB는 10,000불이고 MOQ는 2,000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들 좀 손 넣었네 이래가지고 얘기했죠. 내가 10,000불 맞춰줄게. 근데 내가 지금 너네들 공장에 처음이니까 MOQ 1000개 해달라 그랬어요. 품종 많이 해가지고 한번 시도해본다. 그 정도는 오케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000개에 4제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4개가 됐다. 근데 이제 또 생각해보니까 이게 물건 생산 리드 타임이라고 부르는 이게 물건 생산 기간이거든요. 이런 것도 짧게는 한 달, 길게는 2-3달도 걸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개만 한다고 했을 때 한 개 판다고 협상하고 이런데 또 한두 달 걸리죠. 협상 한두 달, 리드 타임 생산 또 한두 달 걸려. 그리고 배송 또 보통 한 달 걸리거든요. 이게 진짜 짧게 잡았어. 무슨 중간에 이거 100% 생산 이거 어떻게 하고 포장 어떻게 하고 여기 또 검수 하고 이러면은 늘어지거든요. 한 개 하는데 이거 반년 날라가요. 그러니까 이거 기다렸는데 고작 한 개 런칭한 거야. 근데 이게 하나가 안 돼봐. 마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제일 아까워요. 그래서 저는 그냥 4개를 한 번에 한 거지. 리스크가 엄청 크죠. 혹시 공장이 이상할지도 모르니까. 샘플만 이쁘게 만들어 놓고 실제로 물건 받아보면 이상한 애들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는 한 번에 4개 시도를 한 거다. 그리고 이거를 미국 지금 먼저 보냈고 일본을 먼저 보내려고 했지만 각 나라별로 팔리는 제품군이 다 다르거든요. 이거는 조금만 생각할 수 있는데 생활 스타일이 다르니까 잘 팔리는 물건들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미국처럼 엄청난 큰 차 이런 거 안 팔리듯이 다르니까 어쨌든 다른 시장 2개에서 제품을 하니까 한
8번의 시도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괜찮다. 원래 저는 3할만 쳐도 3할 뭐라 1할만 나와도 10번 시도해서 한 번만 성공해도 그래도 괜찮다 생각했는데 시작하자마자 8번 시도하는 거니까 시간적으로는 어쨌든 괜찮았다. 한 1년 정도 걸렸고 8번의 시도였으니까 뭐 괜찮았고 아까 매출 보여드렸잖아요. 팔리는 걸로 좀 보니까 괜찮아요. 괜찮네. 지금 제품 4개 있는데 4개 다 잘 나와요. 4개 다 그 바인 얘기 드렸잖아요. 바인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 저번 영상에는 말했는데 바인이 막 4.5점이 다 넘어 4.6점 이상이 다 나온 거예요. 거의 한 지금 20개가 쌓였는데 리뷰가. 근데 그 중에 한 개가 폭발적으로 올라가서 아마존 초이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그냥 다 받는 건가? 막 싶은 거예요. 분명히 좋은 건 알았는데 너무 대뜸 붙어버리니까 다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다른 사람들도 놀라더라고요. 그거 붙었다고. 그래서 지금 거의 그 제품 하나에만 저 아까 막 보여드린 300불 이런 거 거의 그 제품이 다 파는 거거든요. 거의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평균 한 150불? 200불씩 팔리는 것 같아요. 뭐 지금 아직 광고가 최적화가 안 돼가지고 뭐 순이익이 나는 단계는 아니지만 어쨌든 출발해 줬고 지금 페이지가 좀 키워드마다 다른데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 제가 생각하는 메인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이 페이지까지 올라왔다. 조금 여기서 못 따라온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제품을 처음에 런칭했잖아요. 제품 런칭. 그러면은 내 제품이 저기 그 페이지 그 넘기는 거 있잖아요. 그 막 저 맨 뒤에 축 처박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광고를 처음엔 돈으로 올리다가 좀 많이 팔리면은 자연스럽게 올라가서 그래서 1페이지 넣는 게 목표잖아요. 1페이지 올라가면 사람들이 그 키워드를 검색하고 1페이지에 있으니까 그냥 사거든요. 광고가 아니어도. 그러니까 이게 오가닉 판매라고 부르는데 이 오가닉 판매가 광고 판매보다 높아지는 걸 원하는 거죠. 어쨌든 지금은 광고로 팔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 정도로 올라갔다. 굉장히 좋다. 망할 줄 알았는데 지금 분위기 보니까 망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또 모르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이번 주는 이 키워드에 대해서 좀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짚고 가야 되긴 하거든요.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팔 물건을 못 정해. 그래서 너는 아니? 나도 몰라. 굉장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거의 물건을 고르는 아마존 장사에서 9할이에요. 물건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다시다시피 그 막 마케팅으로 막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마존은 막 마케팅으로 팔기도 좀 애매해. 그러니까 쿠팡은 막 계속 쿠팡 비교하는데 막 이렇게 약간 이렇게 막 작업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판매하시는 분들이 막 있어요. 막 사업자도 막 2개 하면서 막 이렇게. 근데 아마존은 그게 좀 구조적으로 힘들단 말이죠. 얘네들이 빡빡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마존 물건입니다. 이번에 확신을 얻었어. 제가 제품 런칭하고 그 초반 매출 견인하는 걸 좀 보고 저는 생각했거든. 아마존은 그냥 물건이 일단 제일 좋아야겠다. 쿠팡처럼 뭐 기술이나 어떤 잔기술이 판치는 곳이 아니니까 판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있었는데 좀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은 진짜 9할이다. 마케팅 중요한데 어쨌든 초보자 입장에서 9할이다. 물건을 고르는 건 제가 감히 건드릴 수 있는 주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보 주제에 너가 물건 어떻게 고르는지 말해? 라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는 어떻게 골랐나? 이렇게 한번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어요. 이게 뭔가 영상 하나로 끝날 것 같지가 않아. 좀 많은 큰 주제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단 공부가 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공부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자신에 대한 공부. 이게 진짜 물건 고르는 게 9할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물건 고르는 거 9할 중에 9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좀 무슨 얘기냐면 특히 한국 사람이 좀 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나라랑 비교하면 그렇냐면 일본이랑 비교하면 왜냐하면 일본은 좀 취미가 다양하고 각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가 굉장히 강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프라이버시가 좀 있어서 일본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도 남이 뭐라 잘 안 합니다. 근데 한국은 그런 문화가 아니잖아요. 애초에 자기가 좋아하는 걸 내세울 수 없고 좀 대세에 따라가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남들이 좋다니까 트렌드니까 그렇게 소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막 폭발적으로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들이 한번 유행을 타기 시작하면 너도 나도 다 사니까 폭발적으로 올라갔다가 폭발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런 어떤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폭발적으로 팔리거나 뭐 이런 게 좋다 이건데 이것도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뭐 폭발적으로 팔면 안 되니? 당연히 아니죠. 그것도 맞는 방식인데 그 각자의 방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팔리는 걸 감내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 그리고 내가 뭘 팔지도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좋아하는 거여야 해요. 그러니까 이거가 좀 이제 왜 그런지 한번 얘기를 해보면 뭐 또 뻔한 소리 하네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좋아하는 걸 해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처음에는 이런 장사판에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막 지켜보고 사장님들을 보면서 관찰을 좀 많이 했어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그 장사하시고 막 돈 많이 버시는 분들도 막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자기가 좋아하는 제품을 하고 이런 사람들 많이 없습니다. 그냥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뭐 중국을 많이 가봤다는 이유, 여기에 물건을 사면 싸다더라. 그래서 막 이것저것 나는 잘 모르니까 스킬을 늘린다. 이러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많이, 종류 많이. 그래서 얻어 걸리는 거지. 그래서 파는 거예요. 거의 이게 90%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런 분들을 좀 지켜봐온 결과 숨이 차요. 왜냐하면 결국 이런 물건들을 살 때는 안목이 없거든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이 제품이 왜 팔리는지, 어떤 포인트에서 팔리는지 전혀 감이 없어서 그냥 갖다 놓고 팔리니까 파는 거거든요. 뭐 팔리니까 팔리는 거는 맞아요.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아무리 기획을 잘한다고 해도 진짜 안 팔릴 때도 있고, 뭐 기획을 했지만 그거 이상으로 팔릴 때도 있고, 그러니까 팔리니까 팔린다. 이 말은 진짜 참인 명제인데, 근데 최소한의 그런 생각도 없으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디벨롭이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뭐라 해야 되죠? 김밥 천국 같다 할까? 김밥 천국도 똑똑한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럴까? 김밥 천국도 아니고 진짜 그냥 막 동네 장사 엄청 못하는 데 있잖아요. 뭐 하나 맛있는 거 없고 종류만 엄청 많고 근데 또 친절하지도 않고 뭐 하나 한 끗이 없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팔리긴 하니까 망하진 않는데 괴로운 겁니다. 돈도 안 벌리고 계속 거기 시간을 써야 되고 막 뭐 푸닥거리는 계속 하는데 뭐 내가 차를 좋은 걸 받고 집을 뭐 사는 분들도 있는데 막 뭔가 계속 그냥 그 늪에 빠진다고 할까요? 그냥 이 표현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좀 재밌고 즐겁고 어쨌든 전부 다 즐거울 수 없지만 그리고 좀 성장 가능하고 이런 장사를 하려면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디벨롭이 됩니다. 그래야 브랜드를 만들 수 있어요. 뭐 브랜드 거창하게 하는 거 없고 그냥 뭔가 비슷한 결의 제품이 있는 거죠. 이 얘기를 하면 이해를 못 하신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걸 소비해 본 적이 없다. 이게 팩트입니다. 진짜 내가 남들이 싫다고 해도 내가 정말 좋아서 소비해보는 경험 있는 사람이 정말 없더라고요. 유행이라서가 아니라 막 어떤 특별한 신발을 갖기 위해서 막 직구도 하고 막 일본 가가지고 막 빈티지 샵을 뒤지고 막 그렇게 적극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 소비해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이것까지 왔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좋아하는 걸 모른다고 했을 때 없다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나는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 나는 아무것도. 일단 제일 많이 하는 방식에 대한 중국 소싱, 그다음 아마존 판매를 들어서 예를 들어볼게요. 알리바바가 가도 물건이 엄청 많잖아요. 중국 소싱 페어라는 게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캔톤 페어, 뭐 이스트 차이나 여러 가지 페어들이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공장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물건 팔아주세요 하는 곳이거든요. 캔톤 페어가 메인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를 가면 물건이 엄청 많습니다. 물건이 너무 많다. 그것도 비슷한 종류의. 그러니까 여기서 물건을 골라낼 줄 몰라요. 골라낼 수가 없어요. 일례로 아저씨
그냥 엄청 오지상 나이 많고 요리도 이런 사람들이 막 이쁜 그릇 주부들 위해 이런 거 고르라고 하면은 눈에 초점이 없어집니다. 그냥 아무것도 못해요. 잘 늘지도 않습니다. 왜 이쁜지 몰라요. 왜 팔리는지도 몰라요. 이 왜 팔리는지는 소비자여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판매자니까 머리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머리 위에 있어야 제안을 하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어쨌든 소싱에서 판다는 거는 큐레이팅을 해서 판매를 한다는 거거든요. 이 큐레이팅이 안 돼요. 큐레이팅이라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편집샵, 큐레이팅하는 곳이잖아요. 편집샵은 안목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제품을 만들어서 판다는 것도 있지만 켜지면은 뭐 PB 상품들 만들죠. 근데 그 이전에 이 편집샵의 안목을 믿는 겁니다. 그렇죠? 이 편집샵은 선택지가 너무 많은 상황에서 선택지를 줄여주는 거잖아요. 그 편집샵 장의 안목을 믿는 거죠. 이 편집샵의 브랜드의 안목을 믿는 거고, 뭐 작으면 이 사장님의 안목을 믿는 거죠. 나와 결이 맞고, 그러면은 팬이 생겨서 지속적으로 구매를 하죠. 이런 게 하나의 형태가 막 브랜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의 형태에서는 가장 가벼운 브랜드죠. 더 깊이 들어가면은 뭐 남들은 만들 수 없는 자기 자신만의 디자인이 있는 제품. 어쨌든 뭐 브랜드 얘기하면 너무 커지니까. 그리고 답도 없고 이거 괜히 건드렸다가 또 욕 오지게 먹으니까 여기까지입니다. 너 자신을 할라. 왜냐면은 말이 좀 계속 길어지는데 어쨌든 전쟁이잖아요. 경쟁입니다. 이겨야 됩니다. 근데 전쟁을 나갔는데 내가 뭘 가졌는지 어떤 무기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로 전장에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소싱 페어고 뭐고 다 좋다 이거야. 다 좋은데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더 많이 깊게. 이거를 이해하는 시간이 저는 1년, 2년 걸려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은 없을 수도 있는데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 진짜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어쩔 때 너무 기뻐하는지를 차분히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그게 1년, 2년 뭐 죽을 때까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없이 다른 사람의 취향만을 따라가다가 죽는 사람들도 대부분이죠. 근데 제대로 된 저는 장사를 할 거라면 지금 무슨 장사의 어떤 거부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저 생각은 확고하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어떻게 하려는 거냐 뭐 그럴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도움받았던 게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명상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일기라고 부르는 걸 쓰면 좋은 것 같아요. 모닝 페이지라고 부르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뭐 아티스트 웨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나온 말이고 그냥 아침마다 일기 쓰는 거야. 뭐 그냥 일기랑은 좀 다른 점은 비몽 사몽 할 때 적는 일기. 이때 적으면 좀 솔직한 얘기가 나와요. 자기 자신과 좀 얘기를 할 수 있다. 뭐 저는 언제 적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일기 그냥 적자. 그리고 가능하면 종이에다가 자기 자신 대화를 많이 해보자.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근데 이것만 계속하면 안 돼. 뭐 예고편인데 어쨌든 물건을 저희가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굳이 중국 소싱을 안 해도 돼. 뭐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은 그거를 제조합니다.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그냥 진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만들어내요. 그게 비범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저희같이 평민들은 그 정도까지는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틸팅을 하는 거죠. 소싱 가능한 게 뭐지? 그래서 그 정도 수준으로 내 수준을 좀 낮춰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뭐 제품에 따라서 다른데 옷을 판다고 하면은 자기가 만들면 되지만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편은 지피지기, 자기 자신 알기. 이제 계속 시리즈가 있지만 2편은 뭐 소싱처 훑기 뭐 이런 거 해보면 좋겠네요. 여기까지입니다. 이만.